성공하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시나요? 사랑하는 연인과 자꾸만 어긋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꿔주는 핵심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아침, 눈부신 아침을 함께 나누는 페도라를 쓴 예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니문 이펙트 3부입니다.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튼 교수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면서 자신 안에 생긴 변화를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책입니다. 제 영상에서는 1부에서 긍정적 파동과 부정적 파동을 말씀드렸고 2부에서 사랑의 묘약,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부, 사실 저는 이 3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브루스 립튼 교수를 동기부여 분야의 명강사로 만들어준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사랑 얘기가 많지만 본 영상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1부, 2부, 3부를 함께 보시면 한 권의 책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행동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긍정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보이지 않는 범위는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된 우리의 행동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망대로 살고자 하지만 잠재의식은 의식이 창조한 것을 모두 파괴한다고 합니다. 의식은 나를 개인적이고 특별한 한 영혼으로 구별지어 줍니다. 즉 의식은 우리의 자아를 담당하죠.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바로 의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잡다한 상념들로 인해서 5% 정도의 시간만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이미 잠재의식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행동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잠재의식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뜻이죠. 결국 대부분의 우리의 노력들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처참하게 박살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기록 재생장치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를 놀란 만큼 정확하게 반복하는 아주 좋은 기계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더 높은 삶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먼저 잠재의식이 언제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태아는 엄마 주파수를 맞추고 있죠. 엄마의 경험과 행동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엄마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컴퓨터의 시작 프로그램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 시절에 엄마의 불안과 공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활발히 하게 돼서 태아의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10달간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아기는 아주 최소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7살까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 보게 되면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대역의 주파수를 델타파라고 하고요.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뇌파는 가장 저주파 대역인 세타파와 델타파의 활동이 지배적입니다. 세타파는 주로 상상을 할 때 나타나는데요. 세타파가 대뇌를 지배하는 동안은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게 됩니다. 즉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인에 대해서 세타파 활동이 가장 지배적인 때는 최면 상태일 때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인의 뇌는 잠에 빠지거나 최면 상태가 될 때에만 의식의 활동이 멈춰지만 아이들의 뇌는 평상시에도 항상 잠재의식 상태, 거의 최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부모나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쉽게 따라한다고 놀라신 적 많으시죠? 아이들에게 기발하게 설계된 따라하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비판과 꾸중을 심하게 들으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꾸짖는 부모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긍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너는 몸이 약하다 라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그대로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몸이 약하구나. 그렇게 살게 되면 강함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못한다고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6, 7세 무렵이 되면 서서히 고출력 주파수인 알파파를 방출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자아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미운 7살 아시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성된 7세 이전의 프로그램으로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안에는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분노와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생성된 분노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다면은 평생을 같이 가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학습과 같은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익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재의식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기 때문이죠.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소망을 뚜렷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의식적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간극들을 메꿔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부분들을 메꿔버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늘 돈 문제로 고생하며 산다는 것은 어릴 때 잠재의식에 박힌 돈관념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돈은 힘들게 일해야 버는 것이야, 뭐 이런 것입니다. 만약 어릴 때 돈이 내게 슬픔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잠재의식이 바뀌고 나면 자연스럽게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나의 현재 소망을 방해하는 잠재의식의 습관들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의식적인 훈련을 하게 된다면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지그시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명상 훈련을 하라는 것은 이러한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재의식에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7세 이전 우리는 최면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주변의 것을 흡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살이 지나고 나면 주로 습관화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잠재의식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공이 날아오면 즉각 반응해서 맞출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공이 날아온다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배트를 휘두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역시 아주 큰 에너지가 소요되지만 잘 안 됩니다. 습관이 되면 우리는 최소한의 에너지로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을 잠재의식이 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가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부정적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음챙김이나 명상을 통해서 부정적 사고를 알아채리기를 지속적으로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하게 한다면요,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실제로 명상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뇌파와 같이 세타파 방출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세타파 상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가능한 상태죠. 아침 시간 명상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세타파 활동을 증가시켜서 창조력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부정적인 관계 패턴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의식에서 바라는 소망과 욕구와 기대들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허니문 이펙트를 창조할 수 있게 된다고 저자인 브루스 립튼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그날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창조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조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잠재의식을 의식이 통제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허니문 이펙트 3부를 마칩니다. 책의 뒤편으로 넘어가면 공공의 이익과 선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페도라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